2023년 11월 평소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여러 차례 사망설이 돌기도 했던 이영걸은 드디어 60세가 되던 해 타이완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대중들 앞에 나타난 이유는 그의 새로 출간한 자서전의 홍보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에는 수술 뒤 병원에 입원했던 모습과 퇴원 후 건강을 되찾은 모습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영걸은 그간 어떤 인생을 보내왔는지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4월 이영걸은 베이징의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5남매 중 막내인데요. 이영걸이 2살 때 상하이로 출장을 떠났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이 평범한 가정에는 청천벽력 같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은 이영걸로 하여금 또래 아이들보다 일찍 철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먹고 입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에도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1971년 8살의 이영걸은 베이징 스차하이 체육학교에 선발되어 입학했는데요. 10살도 안 된 이영걸은 어린 나이에 놀라운 의지로 한 동작을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수백 번의 지루한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1974년 11살의 이영걸은 전국 무술대회에서 깔끔하고 완벽한 공연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그는 중국 대표단을 따라 미국을 방문하여 백악관 앞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1975년부터 1979년까지 그는 5년 연속으로 전국운동회 무술 전 종목 1위를 차지하며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은 5연승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한편 1980년 장엄영 감독은 영화 소림사를 기획 중이었는데요. 영화 배우가 아니라 전부 무술계의 엘리트 운동선수들만 초청하여 촬영된 이 영화는 전투신 하나하나가 대역 없이 전부 실전이었습니다. 당시 무술 챔피언이었던 17살의 이영걸은 이 영화에서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영화 속의 정의로운 무림고수 승려 이미지와 무술 챔피언 이영걸의 이미지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영화는 개봉과 동시에 데이트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영화 티켓 가격은 겨우 0.1위안에 불과했지만 흥행 수익은 무려 1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던 중국의 소림사들도 이로 인해 생기를 되찾았고 심지어 무술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이영걸은 이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영걸은 훈련 중 뜻밖의 사고로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몇 시간의 대수술 끝에 그는 급기야 3급 장애라는 판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영걸은 자신이 사랑하던 무술계를 떠나 영화계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이영걸은 영화 소림사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 소림소자를 촬영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 역시 좋은 흥행 수익을 얻었습니다. 비록 영화는 큰 인기를 끌었지만 당시 중국 국영영화사의 소속이었던 이영걸의 수익은 여전히 하루 고작 1위안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당시 홍콩 배우들은 단역이라도 하루에 최소 50위안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영걸은 이런 수익 격차에 큰 실망감을 느꼈고 생계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홍콩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홍콩쇼 브라더스 영화사에 입사한 이영걸은 영화 남북소림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영화사의 파산 위기로 겨우 촬영을 마친 이 영화는 결국 홍콩 영화 흥행 6위에 그쳤습니다. 1986년 이영걸은 처음으로 소림무술의 이미지를 벗고 감독과 주연을 겸직하여 영화 중화영웅을 촬영했지만 결국 흥행에 참패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소림사의 이미지에 얽매여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연이은 흥행 실패로 이영걸에게는 인생 최대의 슬럼프가 다가왔고 앞길은 막막했습니다. 1987년 인생 최저점에서 방황하던 시기에 이영걸은 놀랍게도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황추연입니다. 황추연은 이영걸보다 2살 연상인데요. 두 사람은 베이징 스차하이 체육학교 동문이기도 하고 두 사람은 함께 소림소자, 남북소림 등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1988년 당시 중국은 출국 열풍이 불던 시기였는데요. 이영걸과 그의 임신 7개월 된 아내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왔습니다. 이영걸은 이소룡이 미국에서 무술 열풍을 일으켰다는 점을 떠올리며 현지에서 무술 학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두 사람의 큰딸 이사가 태어났고 두 사람은 짧고도 평범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1989년 홍콩 감독 나유가 나타나는데요. 나유는 이영걸에게 영화 복귀를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이영걸의 마음속에 묻혀있던 영화에 대한 열정도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걸은 홍콩으로 돌아와 주성치와 함께 홍콩 영화 용제천에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단순한 스토리 전개와 홍콩 액션 영화 시장의 포화 상태로 흥행부진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영걸과 주성치라는 두 미래 최정상급 스타의 유일한 공동 출연 영화입니다. 한편 영화 용제천회를 촬영할 때 이영걸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대륙에서 홍콩으로 온 배우 리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같은 배경과 어려움을 가진 두 사람은 신속하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해 이영걸과 황추연의 둘째 딸 이태밀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영걸은 결연히 첫 부인 황추연과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我年轻，有个女孩爱我，我也自以为是我很爱她，结婚，生孩子。到了某一个年龄段，我见到另外一个女人，我爱她，我可以为她死，我可以为她不要名不要利，我可以断送所谓的一切前程，因为那个时候我每一天的血管都热血沸腾，我知道那个是爱，所以我会回过头来对我的原来的妻子说对不起，我错，我找到了我真正爱的。我很庆幸我的太太懂我在说什么，虽然她痛苦，那么我只能做到的是说，我把我所有拥有的钱一切补偿给你，我带2个孩子，因为我能照顾他，我来生存。 이영걸과 리지의 불같은 사랑은 공개 연애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 이영걸의 연기 인생엔 제2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홍콩의 서극 감독은 새로운 무협 영화를 기획 중이었는데요. 이 영화가 바로 황비용입니다. 이영걸은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주인공 황비용 역할에 지난 몇 년간 무술계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을 쏟아부었습니다. 영화는 상영되자마자 큰 히트를 쳤습니다. 이영걸과 서극 감독의 황금조합은 엄청난 흥행력을 보이며 큰 파장을 일으켰고 무협 영화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해 이영걸이 출연했던 서극 감독의 또 다른 영화는 동방불패입니다. 이영걸은 그렇게 홍콩 영화계에서 새로운 흥행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홍콩 영화계에는 조폭의 손길이 뻗지 않은 곳이 없었고 배우들에 대한 착취 현상도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영걸이 속해 있었던 가와 영화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회사와 나씨 매니저로부터 노동력 착취를 당한 이영걸은 급기야 영화 황비용2의 파업을 선언하는데요. 친구이자 새로운 매니저이기도 한 최자명의 도움을 받아서야 겨우 가와영화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영화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최자명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로 돌아가던 도중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때는 1992년 4월 16일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최자명이 목숨을 잃은 그날은 영화 황비용2가 홍콩에서 상영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홍콩 연예계에서는 현지 스타들조차도 조폭으로부터 위협을 받곤 했는데요. 하물며 대륙 출신 스타인 이영걸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 풍파 속에서도 그는 이를 악물고 생존할 공간을 찾아 버텼습니다. 1992년 이영걸은 감독 최보주와 원규와 함께 영화사를 설립하고 새로운 영화인으로서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 시절 이영걸이 출연했던 영화로는 방세호, 태극권, 의천도룡기, 소리모조, 보디가드, 이영걸의 정무문, 이영걸의 영웅, 탈출 등이 있습니다. 90년대 초중반 홍콩 영화가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보이던 시절에도 이영걸의 영화는 거의 모두 데이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90년대 후반 홍콩 영화가 급격히 쇠퇴세를 보이자 홍콩 영화계 엘리트들은 할리우드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영걸도 이제 할리우드에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출연했던 할리우드 영화로는 리설 웨폰 4, 로미오 머스트 다이, 키스 오브 드래곤, 더 원 등이 있습니다. 1999년 이영걸은 10년간 교제해온 리지와 로스앤젤레스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뒤 두 사람은 2000년과 2003년에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2004년 이영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가족과 함께 몰디브에서 여행을 하던 중 인도양 대쓰나미를 겪은 것입니다. 쓰나미가 지나간 후 눈앞의 광경은 이영걸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주변은 완전히 파괴되어 더 이상 햇살 가득한 휴양의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사람들이 국적도 인종도 언어도 가리지 않고 서로 부축하고 격려하며 돕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이 따뜻한 장면들은 이영걸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는 2007년 원 파운데이션 재단을 설립하여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자선 공익 사업에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영걸의 인생 목표는 돈을 벌기 위해 분투하는 것에서 기부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2008년 이영걸은 영화 명장으로 제27회 홍콩 금상장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45세였습니다. 그러다 2009년 이영걸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 시기 그가 출연했던 영화로는 익스펜더블, 해양천국, 백사전설, 용문비가, 불이신탕, 봉신연애 등이 있습니다. 이영걸의 마지막 영화는 2020년의 디즈니 실사영화 뮬란입니다. 2025년 5월에는 중국의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한 실사영화 표인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영화의 주연 배우 겸 감독 오경은 이연걸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我知道李连杰要来的时候没底了啊，因为大家都觉得李连杰好像老了，他根本不是大家想象当中的那种老态龙钟啊！一拿起刀的时候，那刀快的砰就过去了，我就得嚓，我也得回去。跟他打完之后，就当年的那种畅快淋漓的感觉，那种又回来了。 한편 이연걸과 그의 아내 리지는 줄곧 연예계에서 신비로운 부부로 알려져 왔는데요. 두 사람은 해외에 거주하며 평소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3년 11월 이연걸은 그의 새로 출간한 자서전의 홍보를 위해 타이완에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책에는 그의 반평생에 걸친 인생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내용은 불교 철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책에는 꽤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막내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막내딸 제이다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연걸은 딸의 병세를 알게 되자마자 원래 계획했었던 불교의 폐관 수행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날아가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에게는 전처가 낳은 2명의 딸을 포함해 총 4명의 딸이 있습니다. 2025년 5월 막내딸이 대학교를 졸업하던 그날 그는 SNS에 내 딸 모두 대학교를 졸업했다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그는 큰딸 이사의 결혼 소식을 전하며 딸에게 중국산 자동차를 선물했다며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연걸은 올해 62세인데요. 그는 최근 들어 SNS에 종종 자신의 근황을 공개하며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